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전문가, 저는 실용글쓰기 강사 구정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실용글쓰기 고득점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입시 전 체크포인트와 그리고 또 서술형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를 소개드릴 때 실용글쓰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실용글쓰기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또 공단기, 경단기, 자단기의 실용글쓰기 대표 강사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사이트들 내에서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실용글쓰기 단독 집필만 총 4권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교재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또 이 시험을 정말 관철하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 책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당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또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재도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입시 전 체크포인트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실용글쓰기를 치르시기 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잘 챙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수험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험표 이거는 어디서 출력하실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원서를 접수 받아줬던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 보면 온라인 시험센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수험표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무엇이 있냐면 빨리 가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요. 클라타.or.kr입니다. 자, 이 수험표는요, 여러분들 컬러로 인쇄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흑백으로 인쇄를 하셔도 얼굴 식별만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컬러 프린터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선명하게 흑백으로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수험표를 출력을 안 해 가신 거예요. 아니면 챙겨놨는데 그날 어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본부에 가셔가지고 저 수험표 좀 출력하는 거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한 센스도 한번 발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자, 신분증은요, 우선 학생의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발급을 해준 그대로의 신분증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이 학생증이라든지 또는요, 카드 학생증이 있죠. 절대로 변형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등도 신분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3가지가 다 없다. 그런 분들은요, 재학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거기다가 사진을 붙이시고 학교장에 도장을 찍으시면 또 신분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자, 대학생들은 일반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 대학교 학생증은요, 신분증으로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왜 필요한가? 1교시 객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 마킹 하실 때 여러분들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검정색 볼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볼펜으로 꼭 기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성 테이프. 자, 여러분들 수성 테이프를 가지고 1교시에 객관식 문제 마킹 잘못했어. 그럴 때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도 뭔가 수정을 하게 될 때 수정 테이프 쓰시면 됩니다. 연필과 지우개는요, 아무래도 예비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연습 답안 작성하실 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목시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고사실에 시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용글쓰기 시험은 정말 시간 배분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시계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제 시험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시간은요, 9시 40분까지입니다. 네, 고사실에 입시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 정문까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고사실까지 내가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자리에 착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9시 40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출발을 하실 때 그 학교 정문까지를 생각하셔가지고 9시 40분까지 좀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문에서 그리고 또 응시장까지 정말 거리가 먼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9시 한 20분까지 여러분께서 네, 정문으로 도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빨리 가시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180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치러야 되거든요. 그때 좀 불편한 의자 힘들잖아요. 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간다면 좀 편한 의자 미리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교시는요 90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네, 이어지게 되고요. 자, 쉬는 시간 20분 있습니다. 쉬는 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간식도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교시는요 90분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11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을 한번 봐요. 학교에 9시 20분까지 도착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침 식사를 한 8시 뭐 20분이나 8시 30분 요 정도에 하시고 나가실 텐데요. 2교시간 마치는 시간이 1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간식 준비 안 해 가시면요. 마지막에 진짜 당 떨어져서 허기가 져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열심히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응시료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게끔 꼭 간식 든든하게 준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배점과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교시 90분, 2교시 90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생님,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정말 글쓰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와, 우리를 반갑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네요. 자, 어느 부분입니까? 네, 객관식 문항이 50문항이 있다는 겁니다. 국어 시험에서요, 오지선다로 나오게 되는 객관식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네, 한 문항당 8점입니다. 네, 그래서 1교시에 총 일단 50문제의 객관식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교시에도 서술형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 서술형은요, 객관식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네, 문항수는 5문항이고요. 20점입니다. 자, 여기 서술형에서는요, 단답형의 서술형이에요. 좀 단어 수준에서 네,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서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서술형 단답형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다음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좀 제안을 합니다. 서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네, 5문제 20점 총 100점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응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분 동안 네,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80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이 남습니다. 그때 OMR 카드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OMR 카드 당연히 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벌벌벌벌 떨면서 마킹하지 마시고요. 네, 5개씩 뭐 1, 3, 5, 1, 2 뭐 이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네, 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틀렸어. 그런 경우에는요, 답안지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답안 네, 마킹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2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2교시도 90분이에요. 2교시에서는요, 서술형 문제 5문항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문장형이 2문항, 그리고 네, 서술형에서 문단형이 2문항, 그리고 또 마지막 논술형이 1문항이 있습니다. 총 5문제거든요. 저는 이 녀석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풀어주시기를 좀 권합니다. 서술형 문장형의 경우에는요, 좀 한 2문장 정도로 쓰게 되는 것이고, 문단형은요, 조금은 또 복잡하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고려를 해서 하나의 생각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의 글 덩어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면요.
서술형, 논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용 글쓰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원고지 쓰기, 원고지 작성법 보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그 원고지 작성하는 문제가 어디? 지금 여기 마지막 문제, 서술형 10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문항들 있죠. 여기까지는요. 원고지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글로 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배분을 좀 해드리면요. 먼저 문장형과 문단형에 있는 여기 네 문제를요. 총 50분 동안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몇 분? 40분이 있죠. 40분 동안 마지막 문제 논술형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1교시에 객관식이 총 몇 점? 400점. 그리고 또 주관식이 100점. 2교시에 서술형 주관식이 총 몇 점? 50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토탈 1000점입니다. 그런데 1000점을 다 받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상급.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인급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준상급 550점을 이상 받으면요. 생기부에 기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저랑 같이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시험에서는요. 550점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요. 가산점 2점을, 자, 그리고 630점 이상을 받으시면요. 가산점 4점을, 그리고 또 750점 이상을 받으시면요. 가산점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시험장 밖에서의 시험이죠. 여러분들 이 가산점 꼭 취득하셔서 시험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서술형 작성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이 있어요. 내용 점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형식 조건 점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에 나오는 서술형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점수는요. 10점, 그리고 또 형식 점수 10점, 이렇게 해서 20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2점 또는요 8점, 이렇게 점수가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서술형에서는요. 내용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 30분 정도 있는 영상에서 내용 점수를 갑자기 올려주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갑자기 창의성이라든지 논술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기적을 바라시고 이 영상을 저랑 함께 하신다면 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감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 그러니까 나의 국어 실력에서 최고의 성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형식 조건 점수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감점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형식 조건 점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형식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제한입니다. 문단이라는 것은요.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로 나오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단에서요. 앞부분, 첫 부분은요. 띄어서 쓰게 되고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새로운 문단을 쓰시게 될 때는요. 또 어떠냐면 앞칸을 띄우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될 때는요. 두 문단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1을 1문단에서 다루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주어지는 자료가 있어요. 자, 이 자료를 1문단에서 다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리고 문장의 제한입니다. 문장의 제한. 자, 한 문장으로 쓰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한 문장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마침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로 마무리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무엇으로 다 하고 마침표로 끝낸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완성된 문장형이 아닌 명사로 마무리를 하라는 건데요. 자, 이때는 정말 명사로 변화, 변화한다가 아니라 변화, 그리고 또 명사
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얘를 다다 다자로 끝나는 말로 바꾸었을 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라는 녀석을 빼고요. 여기다가 미음을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와 어절의 제한입니다. 자, 어절이라는 개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절은요,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지금 띄어쓰기가 총 세 덩어리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삼어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단어로 나누게 될 때는 어떻게 나누는가? 자, 영희가 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체언, 네, 명사처럼 쓰이는 아이 다음에 이상한 아이가 붙어 있어요. 영희 다음에 가는 뭔데? 책 다음에 을은 뭔데? 그렇죠? 이런 녀석을 우리가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띄어쓰기대로 나눠주시고요. 조사만 떼내주시면 돼요. 자, 읽었다에서는요,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떼낼 녀석이 없네요. 자, 그럼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영희가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에서는요, 네, 5개의 단어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수의 제한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자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는요, 한자에서 10자까지, 그러니까 10자를 포함한 안쪽까지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100자 내외 라고 나오게 될 때는요. 자, 여기서 내외잖아요. 자, 그래서 1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자라는 거거든요. 자, 대체로 1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8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작성을 하라. 고 이야기할 때는요, 800자에서 900자까지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요, 보다, 지만, 준다. 을 형식의 한 문장으로 쓰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요, 네, 요 녀석들을 다 포함을 하셔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에서는요, 제목은 쓰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목 안 적어 주시면 됩니다. 본문부터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10번 문제에서 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목 쓰지 마시고요. 첫 칸 띄우고 그냥 본문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개조식, 개요식으로 문장을 쓸 거. 자, 이 부분은요, 항목별로 쓰라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쓰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공부를 했어요 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개요식이나 개조식이 아닙니다. 개요식으로 쓰게 되면요, 1. 아침에 밥을 먹었다. 2. 세수를 했다. 3.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개조식, 개요식 문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원고지 쓰기에서 글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 여기 제목을 쓰게 되는 부분에서 첫 줄을 비웠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요, 제목은 둘째 줄 가운데 쓰고 있고요. 본문은요, 어때요? 제목 아랫줄 한 줄을 비운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제목 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글자 수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여기가 비어져 있다고 해도요, 제일 마지막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 부분까지는요, 어떠냐면 750자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말은요, 마지막 줄 윗줄까지는 전부 750자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줄에서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10자라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 해서요. 자, 750자 플러스 15자가 되어서요. 네, 765자 로 여러분들께서 글자 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시험에서 원하는 글자 수가 부족해, 글자 수에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요, 아래다가 문장을 좀 더 작성을 하셔서 위로 끄집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원고지 쓰는 문제를 네, 샤프 펜슬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볼펜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볼펜으로 작성을 한 것을 화이트로 지우면서 수정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장에 네, 그런 원고지, 교정 부호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또 서술형 내 시험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실용 글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실용 글쓰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시험을 위해서 실용 글쓰기를 좀 수단으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실용 글쓰기 고득점과 그리고 또 목표로 하는 시험에 합격을 응원을 하며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